애기가들의 소확행. 재밌고 유익한 기보 정주행. 명국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명국 리플레이의 이유민입니다. 오늘의 리플레이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번 알찬 내용으로 재밌는 대국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대국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역시 세계 최고의 기사들의 대국인데요. 중국의 커제 구단과 한국의 박정환 구단. 어떻게 보면은 두 기사는 정말 수많은 명국들을 많이 남겼었는데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 정말 대마를 잡고 통쾌하게 승리한 그런 한 판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선수들의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대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관전 포인트를 헤드라인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명국, 제2회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입니다. 하세배 결승전에 이어 또다시 만나게 된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 뼈아픈 패배 이후 박정환 트라우마가 생긴 것일까요?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 단명국으로 마무리됩니다. 포인트 하나, 커제의 응수타진에 선수를 뽑는 멋진 맥점 32수와 34수. 초반 실리와 두터움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기분 좋은 출발을 합니다. 포인트 둘, 충머리를 이용한 맥점 61수와 63수. 칼을 빼든 박정환 구단의 공격을 유연하게 비껴간 커제 구단. 포인트를 올리면서 실리로 앞서 나가게 되었고 중앙이 마지막 승부처가 됩니다. 포인트 셋, 급소를 찔러가자 당황한 커제 구단의 패착 97수가 등장하고 맙니다. 박정환 구단과의 대국에서 유독 큰 착각들이 나오면서 허무한 패배를 안는 커제 구단. 이번에도 박정환 구단은 가차없이 흙을 차단하며 끝내 커제 구단의 대마를 몰살시켰습니다. 네,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과의 만남은 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이 가장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 고르신 대국은 2018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의 만남입니다. 이 대국을 고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기사 많은 대국을 펼쳤고요. 정말 치열한 승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특히 끝까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역전을 거듭하는 대국도 많았는데요. 이 대국은 박정환 구단이 정말 통쾌하게 그 대마를 잡는 그런 바둑입니다. 단명국으로 끝나는데 정말 이만큼 더 시원하게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박정환 구단의 공격력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한 판이어서 같이 한번 이런 것을 좀 감상하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네. 제2회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으로 명국 리플레이 지금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은 3시간, 1분 초읽기 5번씩 주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주최했던 대회이기 때문에 덤은 6집 반으로 진행이 됐고요. 덤이 7집 반이었을 때 이 두 선수의 만남에서 100번 필승이라는 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두 기사 모두 이제 100번을 잘 두는 기사고요. 특히 그런 기사들 간의 대결에서는 100번 승률이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6집 반에서도 또 그럴까요? 네, 6집 반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 차이가 물론 엄청나게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100으로 운영하는 것을 두 기사가 더 좋아하고 또 잘 두는 스타일이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100번 승률이 훨씬 높고요. 박정환 구단이 그래도 흙을 들고 이제 커제 구단을 꺾은 그런 경험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 당시에도 흑번으로 승리한 적은 단 한 번이 있었는데요. 제2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전 준결승전에서 그때 흑번으로 승리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제 우스갯소리로 이 두 기사 간의 대결은 돌가리기가 승부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유독 100번을 둔 기사가 많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018년 3월에 치러졌던 제2회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인데요. 2018년 2월에 치러졌던 하세배 결승전에서 이 두 선수가 또 만난 적이 있었죠.
네, 두 선수는 뭐 이제 하세배 월드바둑 챔피언시고 연초에 특히 많이 만나는 그런 대국이 많고요. 그때마다 박정환 구단이 좋은 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도 커제 구단이 흑번을 잡으면서 또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네. 그때와 포석이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매번 같은 포석을 잘 안 두더라고요. 특히 진 쪽에서 포석을 좀 바꿀 경우가 많고 또 특히 흑번에서 새로운 연구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실 100번이 얼마만큼 위력적이냐 하면은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갑조리그에서 이 커제 구단 팀과 박정환 구단 팀이 만났어요. 네. 박정환 구단 이제 홈팀인데 박정환 구단이 주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백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홈팀에서. 네. 그래서 당연히 커제 구단이 나온다 보고 박정환 구단 이제 홈팀에서 100번을 박정환 구단에게 지정을 했는데 커제 구단이 주장전에 안 나왔어요. 이거는 뭐 어차피 나가봤자 뻔한 승부다. 네. 어떻게 보면은 커제 카드를 그냥 잃는 거다. 주장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중국 갑조리그는 그 포인트를 더 주기 때문에 2대2가 됐을 당시에 주장전 승리한 팀이 포인트를 더 가져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제를 처음으로 주장전에서 뺐어요. 네. 뭐 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전략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박정환 구단의 100번을 커제 구단이 이길 확률이 없다. 희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당연했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커제 구단이 주장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이제 모두의 의표를 찌른 좀 한 수가 되었죠. 네. 자, 이제 2017년 월드바둑 챔피언십이 제1회 대회가 되겠고요. 당시 2017년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딥젠고가 출전을 하면서 네.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일본에서 좀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한 대회예요. 특히 딥젠고라는 이 인공지능을 알리기 위한 그런 아주 좀 포부가 큰 대회였는데 네. 그 대회에서 이게 참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는데 박정환 구단이 이제 딥젠고를 꺾고 이제 우승을 해버려요. 그리고 딥젠고가 또 중국의 미이팅에게도 져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당연히 딥젠고가 우승할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한 대회에서 오히려 좀 망신을 당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2회 대회부터는 딥젠고가 출전하지 않습니다. 네, 각국의 이제 고수들만 구성해서 초청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이제 3회 대회에서 또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예선전이 생깁니다. 예선전이 생겨서 일반부와 이제 시니어부 해가지고 각국의 이제 좀 네. 강자들이 출전을 해서 예선전을 치르고 최종 8인에 합류를 해서 또 본선을 치렀습니다. 네. 그 대회에서도 박정환 구단이 또다시 우승을 하면서 월드바둑 챔피언십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2019 제3회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는 또 유창혁 구단이 네.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니어부에서 티켓을 따내서요. 네. 본선에 합류를 했었죠. 자, 지금 우상기 붙여가는 수는 아주 이색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만 최근 그 프로 기보들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눈목자 붙임에 저 붙이는 수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요. 이 수를 이제 둘 수 있을 때는요. 축이 좋아야 돼요. 축이라 하면 이제 반대쪽 대각선 축인데요. 네. 흙이 바깥으로 젖혔을 때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단수가 선수가 듣습니다. 오. 그리고 젖힘이 가능하고요. 네.
축으로 몰게 되는데 만약에 이 대각선 라인에서 흑돌이 있다. 뭐 이런 데 아무데나 있으면 축이 안 되겠죠. 네. 나갈 수가 있게 되면은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잡은 백의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상변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네. 사실 이 대회 생중계를 홍민표 해설위원께서 하셨잖아요. 네. 원래 자상귀 쪽으로 그냥 늘어들 줄 알았는데 우상귀 쪽에 붙이면서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수가 아주 보편적인 수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석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상기 정석의 마무리는 이쪽 느는 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생략한 채 먼저 응수타진한 것이 상당히 재밌었고 흙이 이렇게 무난하게 박았으면 바깥으로 막아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네. 붙이고 늘면 이렇게 밀어붙여서 흙의 모양을 이제 상변 쪽으로 편중시키고 백은 우변 쪽을 가져가는 그런 작전을 짜겠다는 거였는데 그것을 간파했는지 커제구단은 우변 쪽으로 늘어두었고요. 네, 이제 좌상귀 쪽으로 늘어두었는데요. 우상귀 쪽에 백이 어떤 맛이 있을까요? 이제 백에 둔다면 이제 늘고요. 네. 이제 막아야죠. 이런 식으로 밀고 젖히고 뭐 이러한 활용들을 하고 나서 다가가는 이런 수법이 이제 백이 후속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귀 쪽은 조금 득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 웅스타진으로 인해서 후속수단이 남은 것은 분명히 백에게는 좋은 성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흙이 한 번 더 둘 때는 좀 흙의 형태가 좀 깔끔해집니다. 오히려 이견이 악수가 되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잡고 그것을 향하는 쪽이 괜찮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지금의 날일자가 사실 베어두면 좋을 만한 그런 행마예요. 이게 그냥 밀었으니까 늘기 마련인데 늘면 여기 딱 하나 꼽으렸을 때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빈 삼각으로 네, 되기가. 그쵸.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형태 빈 삼각이라도 상당히 안 좋아요. 네. 그러나 지금의 날일자는 밀어도 늘어서 상당히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죠. 네. 활발한 모양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허술해 보이는 약점을 흙이 찔러갈 수 있느냐 끊어가면 같이 끊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끊겨서 늘게 된다면 잡힙니다. 네. 이거는 오히려 흙이 크게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결말이죠. 네. 자, 그래서 바로 끊어가는 건 결행을 못 하겠고요. 늘어두었습니다. 네, 좀 힘을 비축하고 나중에 이제 끊어가는 것을 엿보겠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도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는 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여긴 힘이 생겨서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역시 이쪽이 끊긴 약점이 있어서 네. 축으로 잡혀요. 그리고 설령 축이 안 되더라도 백이 이거 호구 치는 자세가 워낙 통렬해서요. 네. 늘게 되면은 끊는 것과 장문이 맞보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날일자의 행마는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더라도 무방합니다. 좀 약해 보여도 흙이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네.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조금 허술해 보이는 그런 행마도 좀 수일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시게 되면은 정말 좀 활발한 행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선수를 뽑은 백이 이제 우상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상기 이제 준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호구를 그냥 치는 것과 막는 것. 막게 된다면 역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활용들을 통해서 네, 상변 쪽을 전개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 끊는 게 이제 사실 좀 떨리잖아요. 이게 네. 막상 이거 끊어가면 어떻게 되나. 신경이 상당히 쓰일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 돌을 버린다는 생각을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 쉽게 다 쳐버려요, 그냥요. 네. 있게 되면은 이 돌은 버렸으나 백은 철벽을 얻게 돼요. 충분히 활용을 한 것이죠. 돌을 좀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 버렸을 때 그 버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얻는 것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 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돌을 버리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우하기로 손을 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자리이긴 해요. 기를 굳힌다는 것은 상당히 큰 자리고, 그리고 여기도 굳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이쪽을 두느냐? 이건 감각적으로 보시더라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좌변 쪽의 라인은 이미 좀 황무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도 머리가 나와 있고 흑도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더라도 큰 집이 안 납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걸치고 전개하면 우변 쪽은 상당히 옥토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발전성 자체가. 그리고 백이 한 번 더 둘 때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굳힘의 기본은 많이 남아있는 쪽, 넓은 쪽으로 가는 것이 굳힘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후 인터뷰를 보니까 또 우하기의 이 날일자 굳힘이 좀 아쉬웠다라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쪽 우상기를 움직이는 것이 가장 베스트였고요. 그리고 지금 한 칸에 띄어서 압박을 했는데 지금도 움직일 찬스였어요. 좌상귀, 네. 우상귀를요. 그렇죠. 여전히 이곳을 움직이는 것이 큰 자리였고요. 이 한 칸으로 압박을 했으나 역시 보여드렸듯이 이 형태는 허술해 보이지만 축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손 뺄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그러나 박정우 구단은 두텁게 받아두었고 이 한 수가 약간은 느린 한 수가 되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됐을까요? 글쎄요, 끊기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네. 그냥 이런 거 꼬부렸을 때 꼬부리고 뛸 때가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뭐 그러나 이제 꼬부렸을 때 사실 백은 이렇게 막아가면 언제든지 살아있는 돌이라서 이쪽도 가볍게 볼 수도 있었거든요.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으나 그것을 놓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우상귀의 실리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그리고 우상기가 단단하니까 이 상변 쪽에서도 이제 흑이 집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상변에 대한 삭감이 조금 중요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삭감하는 것이 일단 괜찮았고 네. 아래로 받는다면 어차피 단단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선수를 활용하고 이제 큰 자리로 가는 이런 그림이 나왔으면 이제 좋았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깨 짚는 수죠. 이제 어깨 짚으면 항상 상대방의 모양을 삭감할 수 있는 미러 간다면 띄어서 네. 가볍게 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선택을 이제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은 글쎄요, 다음 한 수를 보시면은 이 바둑을 좀 두텁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중앙 쪽으로 세 칸을 띄워뒀는데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세 칸의 간격은 사실 조금 멀어요. 그러나
이쪽이 두텁잖아요. 네. 뛰어도 이제 막아갈 수 있다. 젖혀도 끊어서 싸울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뭐 치받고 끊는 것은 흙 모양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흙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멀어 보이지만 연결고리의 불안함은 별로 없고요. 보다 더 활발하게 중앙 쪽을 좀 경영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언뜻 보면 상변을 좀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드는 수인 것 같은데요. 조금은 지금 백의 선택이 좀 과감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변의 집을 뭐 3선도 4선도 아닌 5선으로 지금 지어주고 있는 꼴이라서 네. 실리적으로 흙이 크게 앞서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만큼 또 확실하게 중앙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것 같고요. 네. 좀 두텁게 그리고 큰 모양을 형성해서 바둑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작전이었습니다. 네. 계속 한 칸 뛰죠. 바로 지금의 한 칸 같은 자리가 이제 대세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 넓은 자리 상당히 좋아요. 이 자리 좋은데 이곳을 얻어맞게 되면은 중앙의 빛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반대로 흙은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죠. 네. 상변으로부터 우변까지 번지는 이 진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양을 키우고 상대 모양을 축소시키는 이런 자리가 이제 대세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앙이라서 좀 잘 안 보이는 자리 같아요. 저는 네. 대세점이요. 사실 좀 쉽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림 그리는 경계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땅을 차지한다고 비교해 볼까요? 네. 땅을 이제 흙의 이쪽 진영이 구축되어 있고 백의 돌이 있으니까 백의 진영이라고 가정해 보죠. 근데 이런 자리가 흙의 진영을 넓히고 반대로 백의 돌은 백의 진영을 넓히는 자리. 네. 그런 자리는 어지간하면은 이제 대세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네, 문제 장면인데 이제 커제 구단이 딱 들여다봤어요. 이제 이어주면은 딱 한 칸 띄어서 이쁘게 이제 집을 만들려고 이제 둔 수인데 네. 그리고 중앙의 젖힘이 좀 신경 쓰이게 되죠.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의 아주 좋은 맥점이 등장합니다. 네. 이 수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수죠. 네. 자칫 실리 부족으로 좀 뒤처질 수 있었던 국면에서 이 수로는 사실 갈라치거나 뭐 어깨 짚거나 발빠르게 둘 수 있었는데요. 커제 구단이 조금 욕심을 냈어요. 네. 그러자 이제 붙임의 한 수 나왔고 자, 여기서도 포인트 첫 번째가 되는 수순인데요. 네, 지금의 형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딱 붙이고 붙이는 모양.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뚫어가도 양호구가 되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 한 수가 너무 무색해져요.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맥점이 지금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바로 이 맥점을 당하자마자 커제 구단의 귀가 빨개졌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들여다보는 한 수를 정말 무한하게 만드는 맥점이 등장한 것이거든요. 네. 먼저 붙여갔을 때 반발 수단은 없었을까요? 네, 여기에 붙였을 때요. 네. 뭐 들어가는 반발이 있었으나 쉽지 않고요. 그 설명은 제가 이제 나중에 자석바둑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자 이제 백은 좋은 모양의 형태로 이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재차 여기 막아가는 것을 보고 있죠. 여기 막히면 정말 아픕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네, 받아야 되는데 받기 전에 이제 활용을 좀 하고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그냥 이어주진 않네요. 네, 역시 축이 좋으니까요. 흑이 약점을 끊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축에 몰리니까. 네. 그래서 밀어서 다음에 진출을 이제 한 칸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든 것이고요. 자, 들여다보는 교환까지 하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백의 흐름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자칫 이제 좀 흑에게 상변 쪽에 큰 실리를 내어주면서 그리고 또 후수까지 뽑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뒤처지는 국면이 될 뻔했었는데요. 딱 32, 34 이 두 번에 붙인 맥점으로써 지금 귀중한 선수를 백이 뽑았단 말이에요. 네. 그 선수를 뽑은 만큼 박정환 구단이 괜찮아졌다. 즉 할 만한 바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중앙에서 선수를 잡은 뒤에 큰 자리까지 차지합니다. 여기까지의 숫은 저희가 자석판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수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네. 수는 소목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커제 구단은 마주보는 소목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향소목이 사실 자주 등장하진 않은데 뭔가 좀 야심차게 한번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눈목자를 굳혀서 진행을 했고, 네. 네, 날일자. 뭐 정석이 아주 많이 있죠. 여기서 뭐 날짜도 있지만 뭐 입구자도 있고. 네. 그러나 뭐 무난하게 날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치고. 네, 여기서 이제 정석은 그냥 늘어두는 수예요. 그냥 네. 늘어둬서 그냥 진행을 시키는 거고. 뭐, 벌려두나요? 네, 벌릴 수도 있고 뭐 시전처럼 밀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건 흑의 선택인데 여기서 먼저 응스타진을 한 게 좀 재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침의 한 수는 흑이 받을 수 있는 수가 가장 무난한 건 역시 막는 수죠. 네. 막는 수인데 이제 그때 젖혀가겠다. 흑으로 단수를 치고 늘면은 밀어가면서 상변 쪽의 흑 모양을 좀 편중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젖혀서 네, 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었는데요. 시전에는 이제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네, 커제 구단은 이제 이렇게 느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수도 뭐 둘 수 있는 한 수가 되겠고요. 그러자 이제 늘어갔고 네, 밀고 날일자. 네. 이 날일자 행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배워두시면 좋을 만한 그런 행마가 되겠습니다. 자, 좀 밀고 언뜻 보면 허술해 보이지만 견고한 한 수고요. 네, 연결고리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사실 이 우상기가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 붙이는 교환으로 인해서 우상기 가치가 커졌습니다. 네. 먼저 두는 쪽이 좋아지는 상황인데 선수를 백이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늘고 네, 밀어가는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물론 이제 붙이는 수도 있어요. 오. 붙이고 늘어가는 것도 하나의 행마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보통 어떻게 보면 행마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밀어가는 것은 사실 석점머리를 스스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견 잘 떠오르진 않는데 이건 상당히 실전적인 선택이에요. 이런 실전적인 선택을 오히려 인공지능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참 바둑 격언에는 길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네. 이렇게 둬서 젖히고요. 참 노골적이지만 활용을 하고 가고 싶었던 중요한 포인트를 가게 된다면 이런 베개들이 좀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실전에는 물론 큰 자리입니다. 뭐 이쪽을 제외하면 가장 큰 자리가 되겠죠. 네. 이곳을 차지를 했고요. 여기서 사실 그게 그냥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받은 백이 이렇게 쓱 미끄러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상기는 확실하지만 상변까지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커제 구단이 욕심을 내봤어요. 여기 한 칸 띄어서 어떻게 보면 받아달라는 주문이었는데 이때도 역시 백이 안 받을 찬스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어두어서 네, 밀어가면서 견제를 했더라면 물론 저 한 칸을 띄었지만 생변이 아주 큰 모양으로 번지기는 지금 쉽지가 않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이쪽을 좀 받아달라는 거였지만 역시 여기 이렇게 끊든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지지가 않아요. 나가고 막더라도 끊어서 네. 이게 맛보기에 걸리죠. 이렇게 있는다면 이제 끊어서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끊어지지가 않아서 백이 손을 돌려도 무방했단 말이에요. 네. 좀 더 발빠르게 두었더라면 백의 흐름이었는데 박정훈은 여기서 상당히 두터운 선택을 했죠. 이곳을 막아둠으로써 확실하게 연결을 했는데 그것이 좀 느렸어요. 약간 느린 한 수가 되었고 이제 흙은 두고 싶은 두 군데를 모두 두었기 때문에 실리적인 이득을 이제 본 겁니다. 네. 근데 이 장면에서 이 한 수를 조금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삭감을 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어깨 짚는 것도 네, 괜찮았고 네, 이 수는 있죠? 아, 네. 여기를 딱 둠으로써 좀 폭을 줄이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3선 정도로 지어주는 것은 계속해서 눌러가면서 흙의 실리를 좀 축소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낌없이 해도 되는 게 이미 견고하잖아요. 네.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교환들을 그냥 아낌없이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여기서 또 흙이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게 된다면 뭔가 좀 반발하게 된다면 이 돌이 되게 약한 돌이면은 이 갈라지는 것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애초에 한 수를 투자했고 언제든지 귀에 이해를 맞게 되면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 돌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네. 오. 네, 늘게 되고요. 그냥 상변을 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띄어가지고 깨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집이 우상기 하나로 이제 축소됐기 때문에 큰 집이 안 납니다. 네. 그러나 이런 좀 적극적인 삭감 수법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실전에는 좀 유장하게 뒀죠. 네. 이렇게 세 칸을 두면서 상당한 유장한 선택을 했고 흙이 하나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렇게 5선으로 지키자 이제는 상당히 이상적인 형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딱 상황에서는 흙이 실리적인 이득을 보면서 앞서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 칸 띄었을 때 이제 문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수가 좀 욕심이었어요. 그냥 지금은 가장 무난하죠. 갈라치기. 오. 그리고 요즘 뭐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어깨 짚고 뛰기. 이렇게 밀면 네, 띄어서. 이게 지금 견제를 했더라면은 흙이 확실히 편한 국면이었어요.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받아둔다면은 조금 이제 삭감을 당했지만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한번 재차 빠르게 그냥 또 가는 거죠. 그리고 백이 이렇게 뛰어간다면 뛰어두어서 이쪽에 안영은 충분합니다. 네.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은 흙이 확실히 활발한 국면이었는데 이 딱 욕심을 부린 거예요. 좀 순진한 생각을 한 거죠. 이어준다면 딱 띄어서. 이거는 나중에는 왜냐면 못하냐면요. 여기가 백이 붙이고 호구 치는 게 이제 들으니까 네. 이거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딱 타이밍이다. 이제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고 뒀는데 여기서 이어주질 않습니다. 그냥 이어주었으면 딱 주문에 걸린 건데 딱 붙였어요. 자, 여기서 아까 반발선을 질문하셨죠. 네. 여기서 그냥 찔러가게 되면 네. 어떨까요? 찔러가게 되면 여기 딱 끼워서요. 있게 되고 이제 이어야 되잖아요. 네. 양단수니까. 쏙 빠지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이게 여길 오히려 막 끊어서 두기도 어렵고 네. 이걸 못 끊죠. 이거 백이 뛰게 되면 오히려 수상전의 흙이 이쪽이 다 자축모 촉촉소 모양이라서 흙이 오히려 잡힙니다. 그리고 연결을 도모해야 되는데 네. 뛰게 되면 하나 푹 찔러봅니다. 맞게 되면요? 여기도 하나 또 찔러보게 되고요. 네, 맞게 되면은 이렇게 딱 끊어서 차단이 되는 것이죠. 네. 잡히면 이건 잡힌 거니까. 그리고 막지 못하고 늘게 되면 이 장면에서 막지 못하고 늘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찌르고
막을 때 네. 이미 모양이 상당히 안 좋죠. 여기 딱 끼우는 순간에 대책이 없어요. 한 점 못 잡죠. 네, 이어야 되는데요. 네, 그럼 있게 되면은 역시 양쪽이 맛보기로 차단이 됩니다. 네. 중앙도 모양이 상당히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뚫어가는 반발은 흙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점보다 조금 나은 선택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막는 수가 아니라 이제 느는 수가 되겠습니다. 느는 수가 조금 나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이 이렇게 막아간다면 여기를 하나 먼저 젖혀봐요. 끊어야 되는데요. 네, 그럼 여기 하나 젖혀보고요. 어, 지금 이어야죠. 네. 하나 단수치고 그때 막아둔다면 이 교환들이 좀 활용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즉 백이 돌이 끊겨버렸죠. 네. 자연스럽게. 근데 시점은 뭐가 다르냐면요. 시점 보실까요? 네. 보실까요? 여기를 두고 이었고요. 있고 맞게 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젖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끊고요. 이 호구가 선수가 아니에요. 아, 이 선수가 안 되죠. 네. 당연히 여기 안 이어주죠. 이어주면은 똑같으나 당연히 안 입고 딴 데 둡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점의 가치가 지금은 흑도에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교환을 하지를 못하고 실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요. 네. 밀렸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다면 아마 흙이 밀 생각이었을 거예요. 뚫게 되면 이제 선수를 뽑고 다른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고요. 네. 백이 시점처럼 두면은 이게 막는 자세가 그래도 꽤 좋으니까 이제 그래서 들여다본 것인데 네. 박정환 구단이 의도를 이제 간파하고 이렇게 밀어갔고요. 역시 흙이 축에 걸리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잡히죠. 네. 그래서 이게 늘게 되고 있고요. 지금은 손을 빼기에는 사활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손을 빼게 되면은 사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딱 한 칸 뛰는 게 너무 제격이에요. 오. 받아야죠. 네, 받게 되면 이 한 방 자체가 너무 아픕니다. 안 받자니 백에게 날짜당하면은 사활이 이제는 신경이 쓰이고요. 그래서 실전에는 받게 되고 네. 여기까지도 선수죠. 다 당해주고요. 딱 기분 좋게 선수 활용하고 이제 원래는 흙이 먼저 선수 뽑고 갈라쳤어야 되는데 실전에는 백이 선수를 뽑고 이 큰 자리를 가게 됩니다. 네. 이 큰 자리를 갈 수 있었던 원인은 역시 이 두 방의 맥점 그리고 좀 달콤한 꿈을 꿨던 이 들여다본 수. 이 수가 원인이 돼서 네. 지금의 국면은 자칫 실리적으로 좀 백이 뒤처질 수 있었으나 이 큰 자리를 감으로써 백 쪽이 오히려 약간 더 기분 좋은 그런 국면이 되었습니다. 네. 이후의 수수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변에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백이 조금 편한 형세가 됐는데요. 네. 운영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또 궁금해져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바둑이 단순해졌어요. 네. 흙은 이제 확정가로 앞서 나가게 되었고 이 하변 쪽의 백 모양을 어떻게 좀 지어나갈지 그것을 구상해야 되고요. 백 입장에서는 지금 가진 게 전부입니다. 하변이. 하변이 네. 전부이기 때문에 하변 쪽을 얼마만큼 이제 집으로 승화시키느냐 확정가로 만드느냐 이제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그래도 백의 형태가 상당히 이상적이라서 최소한 얼마간의 집은 날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요. 그래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도 흙의 이게 상변으로부터 우상기까지 이어진 흙집이 네.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커제의 배짱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백 모양이 상당하잖아요. 이게. 네. 하변도 상당하고 이 중앙도 계속 번질 수가 있고 그런 형태에서 어쩌면 상당히 조급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또 실리를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으로 한번 더 키울 테면 키워봐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겠다. 네.
그래서 좌기까지 그냥 배짱 있게 가져가고 있어요. 또 저 정석이 마무리가 되면 백이 선수가 되는 정석이 아닌가요? 네, 지금은 백이 선수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뭐 실전에도 나오지만 간명하게 처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밀어서요. 네. 간명하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백이 선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밀어두었고요. 여기서 끼워 있는 것과 그냥 미는 것의 차이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요. 네. 이제 끼어 있는 것은 있게 되고요. 어차피 여기 미는 자리가 급소예요. 네. 안 되면 여기 나래자로 중앙을 지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밀어야 되는데 시점에 보시면은 밀었을 때도 있거든요. 여기서 끼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끼어 있는 수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냥 이어두고요. 여기서 백이 손을 뺀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지금은 흑의 실리가 더 늘어났죠. 이쪽의 실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켜서 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 쪽을 견제하게 되면은 이쪽 실리만으로는 백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워낙 흑의 실리가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앙 쪽을 더 키워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까지 집을 만드는 그런 선택이 좋아 보입니다. 네. 말 그대로 기세 싸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박정환 구단의 배짱도 상당히 놀라운 게 더 네. 넓혀요. 좀 이 정도로 둬서 여기만 집 돼도 상당하거든요. 네. 그러나 여기까지 넓힌 것은 이건 진짜 한번 들어오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공격 한번 해줄게, 보여줄게 그런 거예요. 네. 조금 이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큰 한 수인데 박정환 구단도 지금 이바둑은 한번 공격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네, 그런 좀 의지를 느낄 수 있는 한 수였어요. 들어가면 잘 안 잡힐 것 같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이게 좀 술래잡기를 하더라도 네. 뭐 상당히 좁은 그런 놀이터에서 술래잡기 하면 잡는데 뭐 엄청난 공터에서 술래잡기 하면 도저히 못 잡잖아요. 아,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잡기 힘들어요. 또 그런 공격을 통해서 득을 봐야 된다는 얘긴데요. 네. 보통 이제 공격은 날일자로의 격언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게 일감인데 그래도 여기서는 박정환 구단이 좀 뒤를 도모합니다. 네, 그 정도로만 가서 살길을 좀 열어줘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길을 살길로 가면은 뭐 자연스럽게 우변 쪽이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뻔히 그걸 아니까요. 허재 구단도 글로 이제 탈출 안 하죠. 자, 그래서 네, 더 지우러 가죠. 여기서 백도 좀 물러나서 받아둔다면 그 정도로는 개가가 안 될까요? 개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쪽 집으로 대항을 하는 거죠. 중앙은 어차피 탄력적이라서 잡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귀가 비어 있어요. 이게요. 귀가 비어 있습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젖히고 고쳐버리면은 폐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더 투자자니 후수를 뽑으면은 이제 흙이 또 큰 자리 가잖아요. 네. 뭐 이런데 벌려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재차 조금 더 삭감을 해보겠죠. 중앙을 안정할 겸. 네. 그런데 그것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이. 하변 쪽을 지키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중앙 쪽에 이제 공격의 끈을 계속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공격적인 선택을 했고 여기서 한 칸을 뛰면은 이제 중앙도 막아냈고 이제 하변도 막아내겠다. 딱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석점은 미생이고 네. 그러면은 여기 집과 중앙까지 번지는 집으로 백이 집을 지으면은 그것은 백이 집으로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계획이었는데요. 여기서 참 묘한 한 수가 등장하죠. 아, 날일자로요. 이 수가 사실 이제 커제는 커제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한 수인데 이게 어지간하면 못 두는 수예요. 왜냐면은 날일자는 이제 건너붙이는 약점이 있다. 그것이 바둑 격언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의 배석, 그리고 상황이 백진영이에요. 백의 세력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이 끊어진 약점을 스스로 노출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딱 그냥 끊어가죠. 딱 당연히 끊어가는데 여기서 다음의 한 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날짜를 건너붙일 수 있을 때는 축이 좋아야 돼요. 네. 지금 백의 축이 좋죠? 네. 빠져나가면 이건 그만입니다. 축이 좋아야지 건너붙일 수 있고 지금 딱 축이 좋은 상황이에요. 박정호 구단은 이건 뭐야 하면서 이제 끊어간 건데 이 건너붙임의 수까지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 거기에 붙이는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붙이는 수는 대학수라서 이게 잘 못 두는 수인데 이게 붙여져 버리면은 이제 축이죠. 축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 수가. 네.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맛보기에 걸려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쪽 축과 이 젖힘의 한 수를 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수에 낚였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이게 뭐 뒤로 받거나 아니면 다르게 두는 것이 나을 뻔했는데 이게 뻔히 약점을 노출시키니까 끊어간 거고 그것이 흙이 어떻게 보면 준비된 계획한 대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자, 이 수가 바로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수인데요. 네. 아, 붙이는 맥점을 당하고 나니까 백도 막상 그냥 끊어가기도 애매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뭔가 그냥 단순하게 끊어가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탈출로가 있어요. 네. 여기 끊었다고 해서 이 두 점 확실히 포획한 거 아니거든요. 젖힘 당하면은 귀가 타격이 크게 있고. 그래서 위로 젖힘으로써 이제 귀는 조금 내어줄 수 있어도 틀어 막아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귀 쪽으로 젖혀두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붙이고 젖히는 행막, 그러니까 끊어지는 게 항상 두렵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지금 이 두 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버려요. 버려 여기 단수 쳐버리면은 못 나가죠. 네. 이렇게 또- 치고 축에 걸리니까 네. 축에 물리니까 이게 흙은 끊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도 못 끊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뒤로 단수를 쳐서 막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흙은 이렇게 되면 또 우하귀를 차지하게 되고요. 네. 확실히 실리로 돌아선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또다시 귀를 뺏어가면서 이제 실리로는 이제 거의 사실상 사기생이죠. 네. 이쪽은 뭐 아직 뭐 서로 없다고 보면은 그냥 3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백이 이쪽의 폭이 넓어지면 큰 집이 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귀를 빼앗기니까 그런 큰 집이 날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뭐 이렇게 되면 백도 대마 사냥의 승부수를 걸어야 할까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백의 보루였던 우아기까지 빼앗기는 바람에 백이 집날 공간은 이제 하변 네. 그리고 중앙까지 나면 좋아요. 중앙까지 나면 좋은데 이 두 점 잡는 것은 힘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후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씌워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끊기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끊기는 순간에 이게 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도 도저히 못 잡습니다. 네. 붙여 나가는 것도 있고 이쪽에 활용도 많아서요. 그렇다고 오히려- 이제 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한 점 버리게 되면은 실리 또 뺏기죠. 선수로요. 중앙 쪽에서 슬슬 깎습니다. 슬슬. 여기가 신경 쓰여서 이게 이 나래자의 대책이 없어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막고 싶은데 젖히고 단수치고 이렇게 쓱 밀어버리면 이게 막히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네. 그러니까 큰 집이 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중앙 쪽에 또 약점을 신경 써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의 실리적인 손실을 입으면 안 된다 판단을 하고 그쪽을 받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돼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백이 기분 좋았던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실리로는 흑이 좀 앞서 나가게 되었고 흑은 중앙 쪽의 타겟만 성공시킨다면 지부를 앞서 나가는 그런 국면이 되었어요. 네. 자, 이제 중앙 쪽을 건드려 보는데요. 참 얄미워요, 저런 게. 이제 끊어야 되는데 이게 끊게 되면은 이런 활용들이 생겨서 너무 타개가 수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흑에겐 비상 탈출로가 또 있잖아요. 여기 네. 언제든지 여기 나가면 탈출이니까. 여기 막는 것은 뭐 흑이 정말 중앙에서 대걸 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뭐 대걸 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끊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찔러서 차단을 하고요. 네. 뭐 백은 저 중앙의 세 점을 잡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흑의 실리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변 쪽의 모양이 꽤 커요. 이쪽에 집이 거의 확정가잖아요. 네. 그리고 우변 쪽에서도 집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실리적으로 아주 많이 뒤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딘가에서 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온전히 중앙이 다 지워진다. 그러면은 반면 10집 이상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일단 득을 좌중앙 쪽에서 좀 득을 보고 우변 쪽에서 스텝을 좀 밟으면서 슬며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탈출로까지 건드려 봅니다. 여기까지의 수순 저희가 해설판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요한 수순부터 다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해설판에서의 마지막 수순은 여기서 정석이 진행이 됐고요. 네, 커제 구단이 삭감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재차 실리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승부를 걸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의 이제 작전이 드러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지금은 하변 쪽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중앙 쪽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하변 쪽 이쪽만 지키려고 하다가는 자칫 흑의 도처에 큰 실리로 삭감을 당하면서 좀 밀릴 수가 있어서 키웠는데요. 근데 이 수가 조금은 과했어요. 한 이 정도로 좁혀도 사실 여기 젖히는 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완화하는 느낌이 있고 어차피 여기 둔다고 흑이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없거든요. 폭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어차피 네.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을 때 이쪽 포지션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쪽이 더 좋았는데 이수는 조금 이제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흑에게 이제 삭감을 하는데 좀 여유를 주는 한 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쉬어갈 수도 있었으나 이수는 나중에 흑이 이렇게 벌려버리면 타기가 끝나고 일단락이나 벌려버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실리적으로 신경을 쓴 수가 나왔고요. 네. 자, 두 칸을 띄었고. 또 네.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이것은 이제 반대로 흙이 이런 데 띄어져 있다고 보면은 이 두 칸 한 칸의 형태가 상당히 탄력적이라서 큰 공격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겸 이쪽에 백 모양을 이제 키우는 겸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진 한 수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커제우단의 이제 진면목이 좀 드러나는데요. 보통이라면 한 칸밖에 잘 안 떠올라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둬서 뭐 이렇게 어깨 짚거나 해서 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중앙과 이쪽 하변 쪽을 백이 다 집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흙실리를 대항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좀 싫었는지 날일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연결을 끊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이 수가 뭐냐면 원래 목적은 이제 붙이는 수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붙이는 수가 이 눈목자 이 간격의 약점이죠. 이 수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받으면은 여기 이렇게 붙여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눈목자가 끊기면서 백의 진영이 무너지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것이 셔서 받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변 쪽을 또 잠식하겠다. 이제 그런 작전이었거든요. 뭐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받는 편이 나았어요. 이런 식으로 둬서 어차피 중요한 것은 흙이 완생의 형태를 갖추기가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차 공격이 가능했는데 아무래도 맛보기의 느낌이 드니까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이제 끊어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축이백이 유리하니까. 네. 혹시 이 수로 위쪽으로 붙여가는 수는 없을까요? 위로 붙여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한 점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쪽에서 계속 싸워주는 게 아니라 흙은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돼서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이제 하변 모양과 우아기 쪽 모양이 좀 부서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수는 지금 백이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끊을 거면은 지금처럼 이 한 점까지 두 점을 모두 끊어가야지 좀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등장하죠. 이게 뭐 싸우려고 하면 도저히 싸우면 안 돼요. 이거는. 네. 뭐 어떻게 아무리 전신이 오더라도 이거는 네 이건 뭐 싸울 수가 없어요. 다 백돌밖에 없잖아요. 주위가 네. 다 백돌이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미끼를 통해서 붙이는 수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득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즉 어떻게 보면 이 한 수가 절묘하게 미끼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가면은 깔끔한데 이렇게 젖혀버려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하변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중앙은 이쪽 탈출로가 있고 그 여기가 이제 젖히고 끊고 단수치고 이으면 날짜로 가서 이쪽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군데 모두 막을 수가 없잖아요, 백이요. 그러면 이쪽 실리적인 손실이 그만큼 이제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이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축 머리도 이제 방해하고 이 한 점에 대한 반발을 한 건데 이 젖힘이 이제 탄력적이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래로 끊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아까 이 참고도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뭐 쉽게 안 되고 채강으로 밀어간다면 그냥 가만히 밀어요. 늘어가나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막으면 양단수니까. 그 이으면은 여기를 젖힐 수도 있고 그냥 연결만 하더라도 이 건너붙이는 수가 좀 무색해졌어요. 네. 그래서 끊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조금 의문이 드는 게요. 저는 네. 여기를 두면 어떤가. 여기서요? 네. 그런 수가 있네. 이게 젖히면은 안 되나요? 이게 바다요? 네. 이 받게 되면은 이 축인데요. 여기 두고. 여기가 교환이 되면 축이 되는군요. 네, 이거 축이죠? 네. 네, 깜짝. 아니 전혀 생각지 못한 수인데. 그냥 축머리를 네. 좀 방비해 보면은 어떤 수가 있을까 하고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렇죠. 이거 장장축은 아닙니까? 네. 네. 여기 하나 들어가면 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여기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뚫려버리니까. 일로 뚫을 수도 있고. 네. 그냥 뚫을 수도 있고. 네, 지금 여러모로 안 순간 되네요. 흙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위로 젖혔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흙의 의도대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부침의 맥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었고요. 이었고요. 이자 이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귀를 선수로 빼앗겼어요. 그리고 기존에 100점 부려서 여기도 실리 차지했고 네. 기존의 실리도 상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도체 흙의 실리가 많아서 백은 이 하변 하나로만은 대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변도 집이고 중앙 쪽으로 조금 더 이어지거나 아니면 두 점을 잡거나 우변에 크게 집을 내거나 이제 그런 식의 성과가 필요한 장면인데 네. 또 여기서 딱 젖혀서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이제 커제 구단의 활용이었습니다. 실전에 치고 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 이것도 좋은데 중앙을 아예 그냥 지워가겠다고 해도 배짱 부렸어도 이들 못 잡아요. 이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탈출로 항상 있죠. 네. 여기 이제 탈출로 막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칸만 뛰어도 이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탄력이 너무 좋아요. 여기 붙이는 탄력도 있고. 네. 이쪽으로 좀 더 과감하게 승부를 걸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박정훈이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어찌되었건 이제 백도 꿰뚫었고 이어서 다시 끊는 것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백 입장에서는 할 게 좀 많아진 거죠. 고요. 여기를 이제 또 받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쪽 끊겨서 여기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크게 나중에 작용해요. 네. 그래서 따낸 것은 뭐 당연한 거였고요. 젖히고 늘고요. 이제 늘었죠? 네. 여기서 뛰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뛰었으면은 이제 맞게 되고요. 네. 그냥 일반적인 수상전은 안 되는데 이 젖히고 막을 때 한 집 내서 이게 패로 버티는 건 있었어요. 네. 이게 그냥 뭐 이어서 되면 좋은데 여기 두고요. 이 바로 못 조이죠. 네. 안 단수니까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막아두고요. 한 집 낼 때 여기 쓱 밉니다. 같이 집을 내요. 그러니까 네. 흙이 잡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빅이 나게 돼요. 빅이. 근데 빅 나게 되면은 뭐냐면은 거기까지는 선수죠. 네. 여기 끊기는 게 생겼으니까. 이렇게요. 네, 그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면 이제 후수 뽑잖아요. 네. 후수 뽑고 여기 막혀버리면 끝나버려죠, 바둑이. 그때 손 빼자니 여기 끊기면은 대책이 없으니까. 네. 이 두 점 잡혀도 안 되거든요. 지금 빅이라서 이 두 점 잡히면 이것도 잡히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여기 네 그렇죠. 맛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냥 박정환 구단은 그냥 감명하게 처리를 했어요. 시전에는 젖히고 여기서 붙여가는 교환하기 전에 이 교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여기가 네. 있죠. 예. 이런 맛이 있었고요. 네, 흙이 여기 두고 하나 밀어둔 교환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군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본 상황이군요. 지금 이 이후의 진행은 미리 좀 보여드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여기를 나가게 돼서 그리고 우아기를 지금 뺏어내게 돼서는 실리적으로 흙이 앞서 나가게 됐고요. 박정환 구단이 최후의 뭔가 공격을 통해서 좀 역전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되었습니다. 네. 네, 이후의 수수는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제2회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중앙 쪽에서의 공격이 이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커제가 얄밉게 실리로 이제 이득을 보면서 이제 중앙 쪽의 흑돌들을 이제 탈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자, 밀어가면서 좀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초반에도 나왔던 형태죠. 밀자, 날자 간 형태가 있었어요. 네. 그 마찬가지로 늘면은 이렇게 또 꼬부렸을 때 또 빈삼각 형태가 나오니까 역시 이것은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한 방 당한 거고 여기도 한 방 당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어지간하면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 아니면은 저런 빈삼각의 형태는 이제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지금도 옆으로 스텝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끊어가고 싶지만 네,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백돌이 이런 식으로 단단하다. 그러면 이런 행만은 어려워요. 오. 이럴 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백이 단단하지가 않으니까 이 붙여서 행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붙여서 탈출하는 행마는 좀 자주 나오는 행마의 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좌변 쪽으로 건드려 봅니다. 무슨 숨은 의도가 있을까요? 아, 이게 뭐 활용을 했으나 이게 있게 되면 결국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한 점을 끊길 수가 있는 거고요. 더 욕심을 낸다면 이쪽으로 끊어서 네. 그다음에 크게 이제 끊어가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런 교환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쪽이 확실하게 좀 막혀 있어야만이 이쪽 끊어가는데 더 크게 끊어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으면은 이 한 점은 끊기지만 날짜로 쓱 나오면은 크게 얻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아직 공간이 비어 있어서 박정환 구단은 이제 그 정도에 이제 만족할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밀어가면서 또 계속해서 중앙을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냄으로써 연결을 했고요. 네. 그러자 이제 백도 이제 미러한 쪽에서의 이득을 좀 보려는 움직임이 이제 등장합니다. 젖혀서 두었는데요. 좀 맛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것은 흙을 잡겠다, 흙을 끊어가서 크게 수를 내겠다라기보다도 백도를 좀 활용해서 좀 바깥쪽에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끊어갔고요. 만약에 여기서 백이 아무 수도 안 난다면 손해가 아닌가요? 네, 뭐 부분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본 것이 이쪽 빵따냄을 당하면서 확실한 연결을 시켜준 거. 그것이 이제 손해적인 측면이 있고요. 근데 바깥에서 이제 이득을 보면서 그 손해를 충분히 만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백대마가 사실은 흙에게 이쪽 막히면은 미생이었어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죠. 네. 저 좌상기 이쪽은 쌍방간의 급소이자 이제 큰 자리인데 그곳을 이제 선수로 둘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백 입장에서는 이제 위안이었던 것이죠. 네. 수상전을 해볼 순 없을까요? 수상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은 수상전도 걸로 있었나요? 네 이렇게 띄어서 이런 식으로 패로 버티는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게 뭐가 백도 좀 신경이 쓰이냐면요. 여기 밀어가는 과정이 생기고 그 과정이 생기면 여기 끊어가는 게 치명적으로 약점이 남아요. 네. 그래서 백도 부담이 있는 패가 돼서 그것이 좀 신경 쓰이는 나머지 좀 쉽게 처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결정을 이렇게 미리 해놓는 게 좀 아쉽진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안 하면은 반대로 막히니까. 반대로 막히면 여기 공변 결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패를 결행하느냐, 맞고 손 빼느냐 그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패감이 좀 여의치 않다고 판단을 했는지 막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좌변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났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중앙 쪽이죠.
남은 쪽은 이쪽인데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좀 포인트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치받음으로 했고요. 자, 이제 공격 들어가야겠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로 뭐 했으면은 이쪽에 집중하면서 이제 타겟 수법을 계속 고려했을 텐데 네. 시선을 돌렸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돌린 것인지 아니면은 좀 추측을 하는데 커제 구단의 시간이 좀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수를 결행하기 전에. 네. 근데 이쪽을 진행함으로써 시간을 다 소모하게 만들고 이제 초읽기에 몰리자 이쪽을 딱 원래 목적을 지금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시간 공격을 노리고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까요?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했던 것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호구를 쳤는데 딱 찝고 싶게 생겼잖아요. 네. 딱 흙모양이 급소잖아요. 딱 찝고 싶은데 이게 배계약점도 있어가지고 아, 이 밀어버리게 되면은 네. 여기 잡히죠? 당장은 안 되는군요. 네, 그러면 축에 몰립니다. 네. 정말 저 급소 자리를 벽에 두고 싶지만 못 두는 상황이고요. 그냥 찝어서 끊는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아, 이교환이 없이요. 네. 이교환 없이 이제 찝는 것도 있었을 텐데 수순이 아마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도 역시 자습판에서 아,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예. 아, 네. 자, 이제 늘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이제 늘었는데 흑의 연결 수단이 지금의 빈 삼각밖에 없는 것이 흑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고 네. 한 칸 뛰는 것이 또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완전히 끊으려고 억지로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로를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흑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 과정이 상당히 커제 구단이 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네. 이 장면에서 이제 한 수로 정말 깔끔한 수단이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나머지 커제 구단의 지금 패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게 얼핏 그 수로 이제 연결이 됐다고 봤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네. 이렇게 손해를 입고 끊어야 된다. 음, 근데 이렇게 끊어가는 건요. 이쪽은 끊었는데 여기 다시 끊겨요. 이게 잡히면은 중앙에 다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흑실리가 훨씬 더 크죠. 바로 이수읽기를 하고 이제 둔 한 수인데 위도 안 끊기죠? 이렇게 쳐서 물론 여기를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네. 안 끊기는데 커제 구단이 이제 관가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커제 구단의 마지막 패착이 등장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수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해설판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커제 구단이 패착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수순부터 저희가 해설판에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다른 곳은 다 일단락이 났어요. 다 정리가 됐고요. 좌상기까지 정리가 됐고 네. 이제 남은 공간은 이제 우변과 이제 우중앙 쪽 이쪽만이 이제 남았는데 박정환 구단이 이제 이쪽을 치받아가면서 공격의 물꼬를 틉니다. 네. 이때 밀어가면서 좀 모양 좋게 받았고요. 네. 이때 그냥 찝는 거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상당히 지금 표독스러운 독수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늘게 되면요. 네. 이제 끊어야겠죠. 네. 이제 이쪽을 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흑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여기 젖히는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점머리를 두들기면 네, 거기를 이제 두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늘었을 때 혹은 그냥 단수를 치고 늘어도 될까요? 네. 늘었을 때 여기 약점과 잡히는 게 맛보기잖아요. 그것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일단 여기를 끊어야 돼요. 네. 그러면 있게 되고요. 근데 맞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돌려치기를 결행해도 되고요.
그냥 가만히 젖히더라도 네. 이제 끊어도 네, 살며시 나와도 나가게 되면 이으면 그냥 나가면 돼요. 따라 나가기만 하면은 이 두 수밖에 안 돼서 네. 견딜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이제 젖혔을 때 백에게 좀 다른 좋은 반발수가 있느냐 살펴본다면 딱히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여기가 아니면 이쪽인데 네.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여기까지 선수예요. 잡히죠, 안 두면. 네. 그럼 늘게 되면은 역시나 백이 곤란합니다. 뛰어도 계속 막아가서. 네. 네, 이건 뭐 도저히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이 급소 찝는 자리를 결행하기가 어려웠어요. 결행을 못했고요. 네. 실전에는 이제 이쪽을 하나 젖히고 이렇게 늘었는데 이 젖힘의 교환이 사실 호구 모양을 만들어줘서 지금 일경 보면은 좀 악수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나 이 교환이 없으면 흙이 이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어지죠. 이렇게 연결하고 나중에 젖히면은 그냥 이어서 연결하게 되면은 다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젖히고 느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오로지 이수만이 연결할 수 있는 한 수가 되겠고요. 네. 띄어서 이제 추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제 문제 장면인데 여기서는 사실 변화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흙이 여기서부터 치받아서 응수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네. 이쪽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쪽으로 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들 수 있는 것이 실전의 이수, 그리고 붙이는 수.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수는 사실 이수예요. 아, 그렇게 들여다보는 수요? 네, 조금 모양은 좀 거시기하지만 이렇게 두고 백이 있게 되면은 그때 실전처럼 두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에도 네, 여기 이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끊어도 이렇게 끊어서요? 네,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을 살릴 수가 없죠. 어, 그렇다고 이제 이곳을 꼬부렸을 때 백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어서 반발할 수 있느냐. 네. 있게 되면 이쪽으로 연결이 안 돼요. 밀어도 그냥 젖혀버려서. 끊으면 이렇게 쌍립으로 끊기죠. 네. 이쪽 연결고리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쪽을 뚫어가고요. 이제 막으면 끊게 됩니다. 끊으면 여기 약점 노출되어 있고 이 속점 잡는 거 맛보기에 걸리죠. 네. 그렇다고 이거 따라나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뒤에 좀 타격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끊는 게 아주 통렬합니다. 못 늘죠? 네. 늘면은 뭐 밀어도 되고 늘어도 되고요. 석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 이수를 뒀을 때 백이 강하게는 못 둡니다. 강하게는 못 두고 바로 여기에 뒀을 때 백은 이렇게 맞게 됩니다. 네. 그건 연결하게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를 막은 성과는 커요. 이것까지 백의 선수로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받는다면 선수로 우변집을 많이 만들었죠. 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큰 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가바둑인 것 같아요. 누가 우세한지 한 치 앞을 모르는 좀 미세한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네. 네, 그러나 실전에는 이수를 뒀는데 이수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되는 한 수고요. 바로 이런 대목이 이제 커제 구단의 약점이에요. 좀 경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수를 보고 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제 이게 뭐냐면요. 네. 단순 수익기로 본다면 끼웠을 때 그냥 이렇게 끊고요. 네. 있게 된다면 뚫어가서 돼요. 이거는 이게 지금 먹여치면은 이게 늘고요.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중앙을 내어줘도 됩니다. 중앙을 내어주더라도 이쪽을 우변을 잡게 되면은 우변 실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수익기를 지금 한 것 같은데 관가한 것이 있었죠. 네. 자, 실전을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대로 네.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전에도 마찬가지로 끼웠는데 이때 알았어요, 커제가. 커제가 나의 수익기에 그 착오가 있었구나. 끊었을 때 백이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었어요. 먼저 교환을 해놓는 수가요. 네, 이게 따내게 되면요. 네. 따내게 따라가 되면은 볼까요? 그때 이어요. 아, 그럼 뚫으면은 지금은 막으면서 단수예요. 이제는 이쪽 모양이 달라져서요. 그렇죠. 이 교환이 먹여치는 교환이 없으면 잡을 수가 있는데 네. 미리 이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어야 되는데 있게 되면은 이거는 망했죠. 전체가 몰살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에서도 그 카메라로 그 커제 그 반응을 봤는데 역시나 확 솔직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이수를 못 본 것에 대한 자책을 좀 하고 있었고 네. 순식간에 두 볼가기가 빨개지는 음,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 특유의 머리를 계속 돌리는 제스처 있잖아요. 네. 계속 하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뭐 안 되니까 여기 치 받아서 뭐 한 건데요. 실전에는요. 네. 그냥 먹여쳐서 확실히 이쪽을 마무리를 합니다. 네. 어차피 갈 데가 없다. 여기 연결했는데 이렇게 네, 씌워가니까요. 탄력도 없고 갈 데가 없어요. 다 백돌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서 네. 갈 데가 없습니다. 뭐 해볼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거 해봤자 그냥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고 핏전에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네. 탄력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뭔가 좀 집이 나야 되는데 네. 집이 안 나죠. 이렇게 늘어버려서 집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한 집도 못 나 있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수술 진행을 시켜요. 단수를 치고 땄습니다, 실전에. 네. 뭐 물론 기분 좋게 이렇게 이어도 되는데 박정환 구단은 이 편이 더 확실하다고 본 것 같아요. 어차피 탈출 안 되고 네. 이쪽에서의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없애는 편이 낫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쪽을 뛰게 됐고요. 그러자 이제 원래는 흙이 노려야 될 곳이 끊고 나서 뭐 이런 데 찌르는 코스거든요. 근데 이 돌이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같이 나오더라도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이곳을 하나 붙이게 되고요. 네. 근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붙이는 것은 뭐 딱히 좋은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둔 교환이라고 보게 되겠고요. 네. 끊고 이제 붙여서 한 집은 나요. 한 집을 만들었는데 이 두 집이 안 나는 것이 이제 그거죠. 여기 이렇게 두면은 한 집이 났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딱 붙이게 되면은 이쪽에 집이 안 나죠. 그리고 여기 뭐 하려고 하더라도 맞고 뭐 아무리 해도 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뚫어가는 게 지금은 의미가 없죠. 단수니까 맞고 따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안 된다고 보고 여기 집을 못 냅니다. 이렇게 밀어가고요. 네. 이었고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기 바다만 주면은 삽니다. 네,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뭐 박정환 구단이 가차없이 잡으러 가죠. 붙여왔고요. 맞게 됩니다. 이게 백이 건너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해서 하면 좋은데 이 건너가는 게 있으니까 네. 뭐 할 게 없어요. 귀도 뭐 귀고. 그래서 이 막는 수를 노리려고 이렇게 차단을 한 거군요. 네, 여기서 만약 늘어만 준다면 이제 뭐 이거 하고 둘 때 이제 이쪽을 치고요. 뭐 이어두고. 네. 지금은 귀를 받아야 되죠. 두면은 되는데 이 마지막 여기를 이어서 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게 이 돌이 끊기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여기 네. 끊어가는 게 있어요. 또 중앙 쪽에 약점이 또 있네요. 석점도 잡히는 게 있어서 이 그림도 잘 안 됐을 텐데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사실 이게 기원에서 바둑 팬분들이 그 박내기 많이 주시잖아요. 박내기도 저도 옛날에 뭐 프로 입단하기 전에 둔 적도 있는데 재밌어요. 박내기였으면 늘었을 겁니다. 박내기면 다 잡으러 왔을 텐데 네. 프로 바둑은 박내기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를 그냥 찔러 두어서 이거 넘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제 한참 이겼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끝내자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커제 구단이 이제 둘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두게 됩니다. 네.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의 가장 큰 빅매치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승부는 일찌감치 났습니다. 오늘 대국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박정환 구단답지 않은 좀 큰 세력권의 바둑을 좀 형성을 했고요. 그러나 막상 공격을 하니까 상당히 매서웠고 또 커제 구단의 이 탄력 있는 이런 부침수 이런 수들이 상당히 아주 재밌었던 한 판이었고요. 네. 특히 초반에 나왔던 이 32, 34의 이 맥점 그리고 마지막에 커제의 착각 해프닝까지 여러 가지 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한 판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 대마를 잡고 이기는 한 판이라서 네. 더욱더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박정환 구단이 결승 진출에 성공하면서 우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영국 리플레이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